안녕하세요. 닥터리 세계여행을 진행하는 허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2, 3일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맞이하는 찬란한 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해발 4130m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보통 ABC라고 하죠. 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체력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지난밤에 묵었던 데오랄리 라치에서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채 힘이 나지 않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걷다가 보니까 그동안 계속 보이던 열대우림이 사라졌어요. 데오랄리 로치 부근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키 작은 나무와 풀들만 보입니다. 식물들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몰려오면서 딥블루 칼라 있던 하늘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둘러싸고 있던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도 사실 저는 그런 변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힘이 거의 빠져나갈 때쯤 되니까 고도 3712m에 있는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957년 영국 원정대가 마차푸차레를 등반하기 위해서 캠프를 설치한 장소인데요. 지금은 등반을 위한 캠프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트레커들을 위한 시설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차푸차레 등반을 시도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인인데요. 제임스 로버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군에 복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군 중령으로 제대를 했는데요. 현직에 있을 때 네팔 정부에다가 이 마차푸차레의 정상에는 오르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등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로버트는 약속한 대로 50m 전방에서 전진을 멈추고 하산했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때 제임스 로버츠가 정상을 올라갔지만은 아마 안 갔다라고 이렇게 함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트레커들이 이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2시간 거리에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가 있지만 고산병 때문에 여기에서 휴식을 하고 아침 일찍 목적지에 올라서 잠깐 머물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이용하면 고산병이 좀 덜 걸린답니다. 하지만 저하고 피양 그리고 가이드는 그냥 강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폭을 반으로 줄였어요. 크지만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공기 밀도가 낮아서 정상적인 호흡으로는 산소를 충분히 빨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고산 정세에 충분히 적응하지 않으면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를 걸어서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간 걸어서 가는 잉카 트레일 트레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왔다는 50대 여성 4명하고 같이 동반을 했는데 쿠스코에서 트레킹 하루 전에 이제 가이드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 장소에 가더만 이 여인 4명이 왔더라고요. 한 달간 남미 여행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날 같이 갔던 여성 한 분이 고도 4120m 고지에서 고산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초죽음이었어요.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계속 그만 걷겠다, 졸린다, 자고 싶다 라고
걷기를 거부했어요. 가이드가 이러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야영 장소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엄청 힘들었지만 도와줬습니다. 그때 그냥 뒀으면 어쩌면 그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거나 아니면 헬기로 후송됐을 겁니다. 그곳의 높이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랑 높이가 비슷해요. 4,200m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언덕이었으면 이름이 죽은 여인의 고개입니다. 영어로 이제 Dead Woman's Pass라고 했고요. 퀘추아어로는 와르미아 누스키라고 합니다. 제가 안나푸르나 트레킹 출발 전에 윈드폴 사장이 말에 의하면 어떤 한국인이 안나푸르나 트레킹 중에 결석이 터져서 응급치료가 필요했는데 당시에 기상이 하도 안 좋아서 헬기가 뜰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 죽었답니다. 만약에 고산병이 심각해서 걸어 내려오지 못한다면 헬기를 불러야 되는데 이때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저보고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골짜기를 따라서 이어진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골짜기의 특성상 산하고 하늘 조금밖에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하늘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가 모두가 아름다운 히말라야 고봉들로 가득 차 있어요. 2시간을 걸으면 베이스 캠프 바로 아래에 있는 표지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인도어로 나마스테 잘 오라는 뜻이죠. 그런 말이 딱 적혀져 있고 캠프에 도착함을 알리는 글들이 막 남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오색 타르초와 룽다가 펄럭펄럭입니다. 타르초는요, 우주의 오원소를 뜻하는 오색천에 깨알같이 불경을 기록한 것인데 티베트 불교에서 성스러운 장소에 걸어두는 겁니다. 불경을 종이에 적어둔 것은 룽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타르초가 있는 곳에 이 룽다를 뿌립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죠. 근데 또 이 다른 룽다가 있어요. 이거는 깃발에 불경이 새겨진 것을 이제 매달아 둔 거예요. 이걸 룽다라고도 합니다. 타르초는 우리나라 선앙당에 있는 금줄이랑 비슷하고요. 룽다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솥대와 그 의미가 닮았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만난 독일 커플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기약을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독일 커플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독일 커플들은 출발 전에 타르초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소원과 함께 건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타르초를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소원과 함께 걸으라나요? 저는 이제 준 타르초를 거기에 묶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소원 빌었습니다. 제가 전편에 어머니 돌아가신 거 얘기했었죠.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꿈속에라도 다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근데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마지막 언덕을 오르면 롯지가 나타납니다. 호텔 파라다이스 가든 앤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산악인들이 안나푸르나를 오르기 위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상을 공격하는 산악인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00m 전후 지역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베이스 캠프는 트레크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8,091m, 세계 12고봉인 안나푸르나 1봉, 남쪽으로는 7,219m인 안나푸르나 사우스, 북쪽으로는 7,555m인 안나푸르나 3봉, 그리고 7,937m인 안나푸르나 2봉, 동쪽으로는 6,999m인 마차푸체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8,000m급 하나, 7,000m급 13개, 6,000m급 18개의 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전체 산을 하나의 산군으로 표현하는데요. 안나푸르나 산군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이곳을 신들이 머무는 장소로 여기고요. 안나푸르나는 인도의 고어 산스크리트어로 가득한 음식을 뜻하는 거랍니다. 또한 안나푸르나를 힌두교의 3신 중에 하나인 파괴의 신 시바의 수많은 아내 중에 하나이면서 부와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 있어요. 락슈미. 이 락슈미를 안나푸르나로 여긴답니다. 그런데 산봉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계속 몰려오면서 모든 것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안나푸르나는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대요. 아주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롯지를 벗어나서 산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면 빙하가 흐르는 계곡이 보이고요. 계곡 위에 한국의 산악인 고 박영석 추모비가 있습니다. 8,000m 14자를 완등하고 7대륙 최고봉과 남북 극점을 모두 정복하면 산악 그랜드 슬래머라고 합니다. 이 박영석이 산악 그랜드 슬래머였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미개척한 안나푸르나 남벽을 오르다가 눈사태로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영석 추모비 이외에도요, 한국인들의 추모비가 몇 개 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성 산악인이 있습니다. 99년도에 하산 중에 실종된 청주 출신의 지현옥입니다. 여성 최초로 맥키니를 올랐고 에베레스트를 올랐다고 하네요. 롯지의 방 하나를 티베트 불교 법당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스님과 신자들이 무언가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티베트 여성들이 입는 사리를 착용한 신도였는데요. 그런 허술한 사림으로 최소한 4일을 걸어서 왔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안나푸르나를 넘으면 그들의 고향 티벳입니다. 아마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자신들의 고향에 기도가 잘 전달될 걸로 생각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롯지에는 난방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이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부디 내일 아침에는 청명한 하늘이 우리를 맞이하기를 기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찬란하게 맞이한 안나푸르나의 아침과 밤의 황홀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